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울산의 송장섭입니다. 오늘 송장섭의 파워토크에서는 이태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과 함께 올 한해 울산 지역의 노사관계와 고용시장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내년도 상황을 전망해 봅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대기 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끊이지 않고 있는 악취 민원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마저 무산시킨 울산시 의회 파행 운영의 배경을 짚어봅니다. 송장섭의 파워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태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과 함께합니다. 지청장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울산의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 기조를 보이면서 지청장님을 언론에서 뵙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올 한해 노사관계 어떻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연초에는 사실상 울산 지역의 노사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새로 시작되는 타임오프가 올해 임단업 교섭의 주된 장점으로 떠오를 것이고 또 7월 1일부터는 복수노조 설립 제도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을 거 아닐까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오늘 금일 현재까지 타임오프 제도는 97% 정도가 다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 제 복수노조도 7월달 한 달에 11개가 들어왔습니다. 신규 노조가. 그 이후에 줄어가지고 11월 현재 20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생각보다는 두 제도가 안정적이고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노사분기도 올해 한 건이 났습니다. 예년에 한 10건 내외로 났습니다만은 분기도 한 건이 났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예년에 비해서 우리 울산 지역의 노사관계가 상당히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랜트 노조가 파업을 하기 전까지는 올 한해 이제 무분규 기록까지도 기대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타임오프도 있고 또 복수 노조 도입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지역 노사관계가 올 한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갔던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87년 이후에 뭐 격렬한 분규가 매년 뭐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 하다가 현대중공업의 17년 무분규 타결, 또 우리 현대자동차의 3년 연속 무분규 타결 이런 데서 볼 수 있듯이 이제까지 이제 이런 노사관계에서 노하우가 많이 이제 가지게 됐고 특히 또 노사가 서로를 신뢰하는 이런 분위기도 조성이 됐고 또 소통의 방법도 좀 알아진 것 같고 뭐 이런 거 하고 또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고용 안정을 희망하는 그런 열정 이런 것이 다 아우러져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노사 관계는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 기조로 갔지만 최근에 이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 1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갖고 또 비정규직 없는 현대차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정규직의 어떤 처우 문제는 여전히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노사 문제는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문제는 일단 이게 대부분에도 가 있고 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걸려가 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적인 문제를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당사자가 이런 결정이 있기 전에도 한 발짝씩 양보를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도출해내면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노사관계는 이게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교섭을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문제 하면 따라 나오는 문제가 이제 임금 문제인데요. 우리 지금 올해 최저임금을 보면 4,320원. 내년에는 6% 인상돼서 4,580원. 그런데 이런 최저임금조차도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들에게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최저임금을 정확히 적용을 해라 하니까
아파트 경비원 같으신 분들은 오히려 해고 위기에 네. 몰리면서 차라리 네. 임금 안 올려줘도 좋으니까 예. 고용을 좀 유지해달라 예. 이렇게 나설 정도인데 예. 이 부분은 좀 뭔가 좀 해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액 자체가 뭐 낮다, 높다는 논란에서부터 많은 그런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여튼 최저임금제가 도입돼 가지고 많은 근로자들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한다. 이런 전제하에 제3자들이 이 금액을 당사자들보다 낮니 높니 이런 것보다는 우리 고용 현실에 맞게 정해져야 하고 특히 또 최저임금 부분이 지켜지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고용노동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고용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은 근로자들이 소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최저임금을 밑돌 가능성이 있는 이런 의심사업장을 한 400개소 매번 찾아내서 또 실태를 점검하고 또 실제로 34개 업체는 시정 조치도 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꼭 지켜져야 하고 네. 또 최저임금을 아까 경비업체와 같이 그분들의 그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서 고용도 안정 유지하고 또 최저임금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임금을 더 받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해고가 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황당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한 1240개 아파트 관리소를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최저임금 그대로 아파트 경비원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12% 정도가 감원을 하겠다. 예.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울산 지역에 뭐 노사 관계하면 현대자동차 예, 노조를 그렇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강성으로 분류되는 예, 문용문 예. 지부장이 이제 당선이 예, 되면서 예. 조금 이거 불안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 또 예. 한쪽에서는 3년 무분규라는 기록을 예. 세워놨기 때문에 예, 예. 막바로 또 강성으로 돌아서서 파업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 예, 이런 예. 이제 분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예. 지청장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 그 현대자동차가 3년 무분규 타결 이거는 뭐 대단한 그런 저력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신임 그 지부장께서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공약만 보면은 강성으로 비치지만은 그 이행 과정에서는 대화를 할 용의도 있다는 그런 인식도 가지고 계시고 또 노동조합 활동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때문에 그런 문제와 그다음 제 노조 활동을 할 때 노동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고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강성으로 간다. 이런 것보다는 노사가 다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대화와 협력을 하면서 일정 또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또 대립이 되지만은 결국 다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전히 노사관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적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계속 안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노사관계가 이제 성숙해 가고 있는데 예. 내년에 울산 지역의 노사관계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잘 알다시피 비정규직 문제가 최상의 하도록 떠오를 것 같고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네. 또 근로시간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고 네. 또 내년에는 총선과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선거가 또 조합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주간연속 이교대제 예. 그런 부분도 하나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공약에 신임 집행부의 공약에도 거의 나와 있습니다만은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에 또 근로자의 소득도 내려가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저희들 입장은 이제는 선진국에 가는 저희들 입장에서 근로시간이 그에 맞게 좀 조정은 돼야 되지 않느냐. 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될지 이런 문제만 남았지 우리가 가야 할 바는 장시간 근로는 좀 자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노사관계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예. 고용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올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고용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예. 우리 지역에서는 올 한해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졌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현재 10월 말 현재 54만 7천 명이 돼가지고 전년보다 6천 명이 늘은 걸로 네, 6천 명이. 예, 늘은 걸로 이렇게 지표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6천 개 늘어난 거는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예, 예. 그 일어난 일자리의 어떤 그 질적인 예, 그렇습니다.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예. 어떤 일자리들이 주로 생겼고 좀 양질의 일자리가 좀 생겨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그 제조업종의 직종에는 그렇게 많이 증가가 안 하고 서비스 업종 위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뭐 기술이 집적 고도화되고 그다음 제 공장 자동화가 되니까 회사들이 커져도 고용의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고용의 질 문제까지 다루려고 하면은 상당한 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뭐 고용노동부는 물론이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올 한해 우리 고용노동부 예. 또 지자체 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자체로서는 아까 지자체 고용 공시제 예.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 했고 저희로서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래서 9개가 되던 걸 18개로 늘렸고 지금 인정을 내주고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정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전국 고용 전산망인 워크넷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전에는 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이걸 구인자와 구직자가 열람을 하고 두 사람이 연락을 해서 면접도 보고 이래 해서 아주 면접도 쉽게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워크넷에 의한 취업자 수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13,000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지만은 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또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자리를 예. 찾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인데 예,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또 난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어떤 인력난 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을까요? 중소기업체들은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우리 그 내국인들은 잘 안 오니까 외국인을 좀 커타를 늘려달라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합니다. 일리는 있지만은 또 우리 내국인들이 일자리가 줄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면보다는 우리가 지금 취업의 미스매치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한 3가지 정도 아니습니까? 학력이 지금 높아지니까 중소기업에 갈 수가 없는 이런 것도 있고 회사에서 기능은 이런 걸 원하는데 대학에서는 다른 걸 또 교육을 하는 교육 과정의 문제 또 서로 임금의 차이도 많습니다. 갭이 이런 것도 아울러 서로 풀어가야만이 고용의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고용 문제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년 실업을 예, 또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어떤 청년 실업에 대한 데이터는 별도로 관리하고 무슨 새로운 어떤 대안을 만들 때도 별도로 어떤 뭐 대안들 좀 계획들을 만들어내시나요? 어떻습니까? 하여튼 실업률이라든지 뭐 청년 일이 관련되는 통계는 현재 통계청에서 하고 있고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아마 그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울산 지역도 지난번에 발표된 거 보면 최근에 발표된 걸 예, 예. 보면 1.7% 실업률. 예, 실업률이 그렇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대 진입을 했다 예, 이런 이제 예. 보도가 나왔었는데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구직자들이 예. 보기에는 예.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 통계거든요. 예, 일정 부분 뭐 예. 인정을 합니다. 그럼 어디서 그렇게 문제가 좀 발생을 예, 합니까? 그 실업률 계산은 사실상 ILO 기준 우체기들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하는데 경제활동 인구 그때 보면은 구직 포기자, 예. 그다음 에 취업 뭐 대기하는 사람, 가정주부 이런 것을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를 시키니까 결국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인데 그렇죠. 이렇게 부모가 작아지니까 작아지니까, 예. 이렇게 우리는 실업률이
좀 낮아진 거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그 좀 기준을 예.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ILO 기준을 보니까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체감에 이제 하는 부분하고 다르다 하는데 아마 정책을 수립할 때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정부 쪽에서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뭐 정책을 개발해야 예, 아마 시민들한테도 예, 예. 좀 피부에 와 닿을 것 동의합니다.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도시 울산이었는데 어느덧 울산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예,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예, 예. 또 저희들이 그 알림마당이나 이런 데 이제 취업 정보를 내 보내다 보면 예, 예.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를 예. 찾는 예. 또 고용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도 있는가 하면 예. 또 일자리를 못 구해서 고민하시는 어르신들도 예, 상당히 예. 많거든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그런 계획하고 계십니까? 부분을 해서 한 3가지 정도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어르신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산업재해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만 예. 어찌됐든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때문에 취업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해서 취업자리,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든가 그다음 제가 우리 현대중공업 같은 데는 보면은 퇴직자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방안 해서 취업의 기회를 넓혀주는 방안 그다음 제 고용도 촉진을 해주는 방안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수 고령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촉진 지원금을 주고 있고 또 뭐 장려금도 주고 이런 걸 확대하는 방안 그다음 저희 우리 고용센터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구를 전담화시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보강을 해서 전담 인력을 더 보강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취업을 하는 정보를 좀 더 맞게 맞춤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은 취업 전담 창구를 좀 더 강화한다 해서 취업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공단의 어떤 그 안전사고에 관련해서 예, 질문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올 들어서 이제 석유화학공단에서 크고 작은 폭발 사고, 화재 사고가 참 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이 좀 그렇습니다. 불안감을 갖기도 예, 했고 또 시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전 확보 방안 예.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시하고 유관기관끼리 종합대책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 중대재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이로 하여금 공정안전 이행 보고서를 평가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야 근원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저희 지청에서는 이런 안전 매뉴얼이 평소에도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수시 점검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다음 그 사업주들이 생산 위주 경영 뭐 이 물량 이런 데 되게 쫓기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주들을 모아서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해서 서로 안전 정보를 교환하든가 안전 경영 우선 이런 분위기를 또 전파를 하고 또 사고 현장에 가보면은 꼭 그 뭐 설비나 또 압축 용기나 이런 그 하자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난 것보다는 운영상 잘못해서 즉 운영자가 안전 수칙을 안 지켜서 일어나는 사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그 예.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예. 어떤 처벌 수위가 예.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예. 뭐 이번에 이제 현대 EP 폭발 사고 같은 예. 경우는 이제 뭐 구속 의견도 내시고 하셨는데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처벌을 좀 강화한다든지 예. 그런 계획들은 세우고 그 계신가요? 인간 존중 경영이라든지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는 이런 노동 기본권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모셔서 많은 걸 여쭤봐야 되는데 예. 벌써 뭐 시간은 다 됐고요. 예. 예. 끝으로
노동자나 예, 예. 아니면 뭐 사측이나 예, 예. 울산 시민들이나 예. 그다음에 울산 지역의 어떤 예. 노사 안정, 예. 그다음에 고용 창출을 위해서 예, 예. 꼭 끝으로 한 말씀 예, 해주시면. 저는 두 가지만 좀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실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빨리 일자리를 잡아가지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우리 노동부가 앞장을 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취약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실천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좀 주력을 해서 함께 잘 사는 사회, 함께 가는 사회, 이런 사회를 이루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에도 울산 지역의 노사 관계가 하여튼 예. 안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또 비정규직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예. 좋은 일자리를 찾고 또 예. 좋은 임금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하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정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정환 기자, 이번 주에도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았는데 오늘 어떤 뉴스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도심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악취 민원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마저 무산시킨 울산시의회 파행 운영의 배경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 도심 곳곳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악취 민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날씨가 흐린 날, 공단 주변이나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느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정환 기자, 울산의 공기가 맑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은 그동안 산업도시의 특성상 공단 특유의 악취가 도심까지 날아들면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악취의 경우 그동안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심하게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구 명촌동 일대에서는 윤활유 부패 냄새, 남구 삼산동에서는 곡물이 썩는 냄새, 상계동 일대에서는 시큼한 악취가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에는 오후 7시부터 4시간이 넘도록 남구 옥동과 달동, 신정동 일대에 공단으로부터 악취가 날아들어 주민들이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무슨 가스 냄새 같던데요. 몇 시부터? 그래 우리 이거 한 바퀴 돌고 올 때인데 가스 냄새 같은 거 이상 그래서 내가 무슨 냄새 난다 이랬어요. 막 문 딱 여는데 냄새가 막 매캐한 어떤 공단에서 지나가면은 그 진화 쪽으로 지나가면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가스 냄새 비슷한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뭔가 이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던 그런 냄새가. 또 지난달 10일에는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남구 삼산동과 달동, 여천동, 신정동, 그리고 중구 복산동 등지에서 심한 악취가 퍼져 시민들이 큰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울산시와 남구는 당시 악취가 난다는 주민 신고가 잇따르자 울산공단과 여천공단, 울산항 등지에서 조사를 벌였으나 결국 악취 발생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단 악취나 생활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올해만 벌써 남구 16건, 북구 9건, 울주군 6건 등 모두 58건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체불명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면 자칫 생태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하루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심 곳곳에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악취의 경우 정확한 원인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현장 적발은 더더욱 힘든 형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580여 개 악취 배출 사업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뒤섞이면서 복합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공단이 설립이 된 지 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장 시설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주요 원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 구조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아황산 가스가 악취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심 악취 문제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 14일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강력한 단속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위반업소에는 과태료 위주의 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사안에 따라 조업 정지와 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울산시가 생태환경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되는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기가 맑아지고 있다는 각종 지표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울산시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울산시가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악취 민원 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던 울산시가 최근 악취의 주범으로 아왕산 가스를 지목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악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 당국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왔지만 단속이 뜸해지면 악취 공해 문제는 슬그머니 다시 고개를 들기 일쑤였는데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악취 발생으로 인해 울산시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체는 모두 16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적발된 기업에 대한 처벌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나 개선 권고 조치에 불과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앞으로 악취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기업체의 정기 보수 일정 분산, 모니터링 강화 등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최초로 내년에 악취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체와 환경부, 우리 시 간의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하고 무인 악취관리 시스템 도입과 함께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악취를 줄이기 위한 기업체의 시설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새로 마련된 종합대책이 울산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반복되는 악취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 악취의 원인이 아왕산 가스로 밝혀진 만큼 더 이상 시민들이 악취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울산시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울산시 의회의 갈등 원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고학류 조례 제정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정환 기자, 결국 현실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마쿠 협상을 계속해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빚고 말았습니다. 지난 14일 긴장감 속에서 울산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자기 소신이 맞지 않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계속 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은주 위원장이 비리를 저지른 것도 도덕적으로 심대한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의회에서 징계 조치한다는 것에 대해 울산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고학류 허용 조례 표결을 미룬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을 징계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됐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140회 임시회부터 세 차례의 임기를 모두 파행으로 이끈 이은주 위원장을 당연히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동료 의원을 징계할 수 없다며 현수막 시위를 벌였습니다. 두 차례의 정회를 거듭한 끝에 한나라당이 결국 윤리특위 구성안을 심사 보류하면서 공을 민주노동당으로 넘겼습니다. 조속히 상임위에서 해결을 하라는 그러한 메시지 전달이었지 어떤 우리가 위원장을 갖다가 징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본질적인 명분은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은 징계안 심사 보류와 고학류 조례안은 별개 사안이라며 그동안 파행으로 다루지 못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곧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를 시한을 또 넘겨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쨌든 감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복지위원회의 양당 의원들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정례회 이틀째인 15일부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지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울산시 의회 사상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울산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차질을 빚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 해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활동이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 차질을 빚으면서 시의회로서도 부담감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 이런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울산시와 시교육청 행정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행정자치위원회 거령위원장과 박영철 의원은 울산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가장 적게 받으면서도 세금은 가장 많이 낸다고 지적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행정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6개 광역시 중에서 우리 이 시민들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세금을 낼 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15조, 16조 이렇게 국가에 납부를 하면서 10%도 안 가져온다는 것은 대단히 이거는 좀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의 김진영 의원은 일부 기업들이 산업단지를 싼 값에 분양받아서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30억 8천에 우리가 시에서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11년 8월에 보니까 82억 5천에 팔았어요. 교회상에 얼마나 지적하셨다시피 과도한 분산 투기 차원으로 활용된다 그러면 그거는 제도적으로 당연히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계획조차 의결하지 못한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결국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사상 초유의 개점 휴업 상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정환 기자,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 분야 행정감사는 아예 못하게 되는 겁니까? 이미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절반 정도가 지나가 버렸는데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8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도 감사 기간은 5일도 채 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 환경녹지국과 복지여성국, 상수도 사업본부 등 예산 규모가 7,500억 원이 넘는 12개의 부서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되거나 감사를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식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놓이자 상임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은주 위원장의 입장이 점점 난감해지고 있습니다. 보항유 허용 조례안 처리를 미루면서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마저 무산시켰다는 책임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나라당도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례안 처리를 미룬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양당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그동안 몇 차례나 간담회를 열었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에 끝내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되면 그 다음에는 양당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7월 개원한 제5대 울산시 의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의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하루빨리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의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정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뉴스 매거진 울산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가을비가 내린 이후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공이며 SK 에너지. 눈 뜨면 커피부터 찾는 당신. 그의 몸에 카제인 나트륨이 좋을까, 우유가 좋을까? 프림의 주먹. 프림까지 좋은 커피.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안단테 모데라토 알레그로 U 플러스 U. 따라올 수 없는 속도. U 플러스 LTE로 즐겨라. LTE는 LG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오늘 내 안에 숨어있던 소년을 찾았다. 아름다운 이곳이 변치 않기를. 진짜 나를 찾았어. K2. 코이, 이가 그렇게 까다롭다면? 우리 지나는 건 모두 미국 수출협회 인증까지 받았는걸요.